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 시스템입니다. 자, 10월 첫날인데요. 오늘 장 마감됐습니다. 일단 뭐 9월 말일날 마감할 때 일단 순자산을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1억 계좌가 투자 손익이 마이너스 4.23% 손실이 발생해서 9,577만 원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10월 첫날 타라가 매매를 하면서 오늘은 이제 플러스가 났습니다. 첫날 플러스가 나서 현재 1억 계좌에서 순자산은 9,602만 5천 원으로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오늘 시작하는 첫날 일단 뭐 기분은 좋습니다. 계좌가 플러스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우리가 연휴 동안에 계속 열렸는데 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물론 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글로벌 시장도 다만 다른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좀 흔들릴 뻔했었는데 예상 밖에 오늘 좋은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타라가 종가 종목을 총 4종목을 포착을 했고요. 먼저 현대공업입니다. 자, 현대공업은 자동차 시트 및 내장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현대공업에서 만드는 자동차 시트가 주력 상품인데요.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게 발표된 걸로 보니까 기아차가 전기차 판매 세계 4위가 됐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25%가 증가를 했고요. 또 현대 수소차는 세계 1위가 된 거죠. 수소차 판매로서는 아직 뭐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로서. 그래서 수소차 판매로는 전년 대비 59%가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된 신형 투싼, 네, 신형 투싼 주요 내장재 부품을 현대공업에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현대공업이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앞전에도 뭐 변동성 만들면서 상승 추세 이어가지 못하고 수렴했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5일선을 이렇게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작 자리로 오늘 종가 매수가 됐는데 종가 매수 이후에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얘가 차트 보면은요. 네, 우리가 3시에 신호가 나오죠. 그래서 3시에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신호가 나왔고 이후에 이렇게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단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내일 갭상승 어느 정도 갭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현대공업 일단 오늘 이렇게 매수가 됐고요. 다음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얘도 뭐 최근에 그린 뉴딜 관련주들 움직일 때 조금 후발주자로 들어왔죠. 그래서 움직임이 한번 나오고 수렴 과정 거쳤다가 21평까지 이탈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개인이 그냥 개인이 아닐 수도 있겠죠. 네, 외국인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기간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요거를 개인이 계속 받아주고 있는데 개인들이 뭐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지금 매수를 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뭐 374만 주 정도니까 수량으로 지금 집계된 걸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많이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들고 가고 있는데 이게 그냥 개인은 아닐 테고요. 뭔가 이 종목을 끌고 가고 싶은 개인이 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22평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오늘 종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앞전에 만들었던 전고점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전고점 돌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오늘 거래량은 요 정도인데 앞전에 상승 나올 때 요럴 때 상승 나올 때 거래량 보면은 지금 오늘 거래량보다 1.5배 정도 혹은 2배 이상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앞에 전고점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캔들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면은 네, 오늘보다 거래량은 더 많이 나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어떤 체결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앞에 전고점까지 일단은 1차 목표 잡아보고 돌파된다면 나머지는 추세 가져가 보는 전략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현대제철입니다. 신성이엔지에 대해서 참 말씀을 안 드렸네요.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 1등급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태양광 관련주로 신성이엔진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쪽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섹터가 오늘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쭉 나왔습니다. 대부분 22평을 이탈했던 종목들인데 22평까지 이격을 줄여놓거나 혹은 22평을 살짝 돌파하거나 이렇게 신성이엔지처럼 완전히 돌파가 나오거나 지금 이런 종목들인데 완전히 돌파 나온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바이든이 거의 80% 이상 지금 당선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 공약이 2050년까지 미국도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서 뭐 탄소 배출을 완전히 줄이겠다 이런 공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공약과 우리나라 그린 뉴딜 공약하고는 같이 맞아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미리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미국 대선 영향도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이 어떤 건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바이든 공약이 우리나라 그린 뉴딜하고 또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하고는 또 상반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뭐 그린 뉴딜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 로드맵이 짜여지고 뭐 예타가 조사가 나오고 했을 때 또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바이든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미국과 뭔가 이런 미국의 공약으로도 우리가 먼저 같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뭐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정부가 북한과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지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현대제철인데요. 지금 철광석하고 석탄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강 제품 가격 상승 전망이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생산하는 철강에다가 가격 인상을 매겼습니다. 이미. 그리고 2분기 이후부터 현대제철은 실적이 회복되고 있고 3분기까지 또 실적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이 개선될 요인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제철 뭐 오늘 철강 관련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포스코도 최근에 22평 돌파하고 단봉 캔들로 계속 세워놨다. 좀 이따 차트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오늘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포스코 같이 무거운 주식도 일단 뭐 명절 연휴 동안에 포스코에 대해서도 좀 매스컴에서 좀 다뤄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늘 철강주가 좀 움직였고요. 그래서 현대제철도 22평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작 자리로 의미 있는 캔들 만들었고 이 종목은 오늘 외국인 기관에서 리드를 했어요. 외국인이 이끌고 왔죠. 처음에는 외국인이 이끌었습니다. 기관에는 오후 들어서 매수했기 때문에 기관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왔고요. 여기 횡보가하는 과정에서는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이틀 동안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앞에 만들었던 전고점까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여기 돌파된다면 3만원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위치가 되겠죠. 주봉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하락했던 자리 주봉에서 굉장히 긴 하락을 지금 내려왔었죠. 네, 그래서 주봉에서 이렇게 단기 전환 들어가고서 뭔가 수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꾸역꾸역 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얘가 목적지는 어딘가요? 한 36,000원 혹은 35,000원까지는 얘가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긴 시간 조금 긴 시간을 두고 본다면은요.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뭐 이게 얘가 뭐 몇 년이 걸려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추세가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힘만 받으면은 어쨌든 얘의 목적지는 여기 추세선까지 그러니까 37,000원에서 35,000원 사이까지는 얘가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얘가 내일 바로 가느냐 쉬었다가 가느냐 그 차이점이지만 네 22평을 회복했다라는 점에서 일단 앞에 있는 전고점까지 우리가 1차 목표 한번 잡아보고 여기 돌파가 된다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갈 수 있는데 월봉에서 보면은 조금 다른 게 월봉에서는 여기 가격대가
3만 한 700원 정도 됩니다. 3만 5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월봉에서 22평 터치를 하느냐 돌파를 하느냐 그 차이가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3만 원 초반이 우리는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종목은 BT1이고요. 얘 오늘 좋은 상승 나오다가 윗골이 달았는데 일단 거래량은 튀어났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개인이 끌고 오는 종목이 되겠고요. BT1 같은 경우에는 신발 제조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 펠릿을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BT1이 요 사업 지금 요 신발 제조나 목재 펠릿 수입 판매 요거는 어쨌든 거래 매출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캐시카우 역할 네, 꾸준하게 요 사업은 유지하면서 현금을 꾸준하게 들여올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BT1이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게 요겁니다. ICT 블록체인 핀테크 요 기술을 토대로 해갖고 4차 산업 관련주로서 변화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발표된 거죠. 세계 최초로 음성 인식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AI 키오스크 개발을 했다고 해요. 사실 뭐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나 극장을 다니시거나 키오스크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해봤던 거니까 뭐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꾹꾹꾹꾹 눌러서 하면 되는데요.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 가면은 키오스크 사용하다가 뭐 이렇게 추가하다가 저거 하면은 확 쓰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주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키오스크에다가 음성인식을 탑재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이나 또 혹은 키오스크를 사용하실 줄 모르는 사람들도 음성인식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고령화층을 누구나 다 사용하실 수 있게 그런 제품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음성인식을 탑재한 AI 키오스크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BT1은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발 제조나 목재 펠릿을 수입해갖고 판매하는 거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회사가 앞으로 변화를 꿈꾸고 있는 거는 ICT, 블록체인,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해갖고 4차 산업 관련주로서의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는 좀 달렸는데요. 오늘 개인이 이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물렸나요? 어쨌든 개인이 지금 외국인 매도 나온 거 개인이 다 받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국인 개인 또 주고받는 그런 게 있네요. 얘네들도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는 게 서로 있습니다. 뭔가 작업이 들어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아침에 만들었던 고점입니다. 요 고점까지가 일단은 단기 목표가 되겠고 돌파된다면은 한 4,200원, 네, 4,200원 선까지 일단은 단기 목표가 요 정도로 좀 정해 보면은 될 것 같겠습니다. 오늘 뭐 특징주 좀 보시면은요, 먼저 맥스로텍입니다. 맥스로텍부터 볼게요. 네, 맥스로텍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죠. 뭐 역시나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 설비 회사고요. 맥스로텍이 이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오늘보다도 일단 명절 전날에도 상승이 나오다 윗꼬리를 달았는데 그때도 최근에 없던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또 소폭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원료의약품 벤처기업입니다. 성운 파마코피아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대상으로 해갖고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 임원들한테요. 요 성운 파마코피아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시비 발행을 결정을 했는데 11월 5일날 전관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맥스로텍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요 사업은 계속 하는 거죠. 요것도 얘네들이 뭐 지금 엔진이나 피스톤 이런 걸로 관련해서는 맥스로텍이 요 자동화 설비에서 일정 부분 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제 정관 변경에다가 추가되는 내용이 바이오 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맥스로텍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인지컨트롤스도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는데요. SK이노베이션과 3,900억 규모 배터리 모듈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네, 이렇게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인지컨트롤스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최고 매출이 많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거의 80% 규모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80% 규모인데 뭐 단기 매출로 아니 단기 이런 어떤 공급 계약 체결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거죠.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80%를 차지하니까. 근데 이게 2021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거의 한 6년여 기간 동안에 이렇게 위탁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뭐 잘라서 본다면은 6년으로 자르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뭐 4천억이라고 할 때 그죠? 네. 그러면은 대충 뭐 이렇게 가격은 나오는데 그래도 일단은 6년 정도는 최하 매출은 또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맥스로텍이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네오크레마입니다. 네오크레마 타라가 오늘 장중 매매를 통해서 매수한 종목이 되겠고요.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하면은 네오크레마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리드도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셀리드는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을 개발하는 곳인데 LG화학하고 코로나 백신 개발과 대량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런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셀리드도 오늘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얘도 뭐 기존에 우리가 매수했던 이후에 쭉 가다가 이렇게 수렴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개인이 매수가 들어왔고 셀리드도 뭐 이렇게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 좀 뭐 봉 길이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너무 상한가를 넣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에서 굳이 이렇게 물량이 나올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셀리드까지 상한가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뭐 신성이엔지 우리 종가 매수했고요. 태용도 지금 보면은 얘도 외국인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수급 들어왔는데 22평을 돌파는 했지만 거의 이격 줄여놓는 거래가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지금 뭐 우림기계 네, 돌파가 나왔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격 줄여놨죠. 얘도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왔고 하나솔루션도 이격 줄여놓고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왔는데 얘는 기관에서 수급이 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골고루 들어왔네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해서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일단 이격을 줄여놨다. 내일 22평 위에서 시초가를 만들어서 22평에 안착을 시키느냐 마느냐는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신성 ENG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내일 일단은 22평 위에 안착될 가능성이 있겠죠. CS윈드도 일단 이격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섹터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용은 뭔가요? 네, 뭐 상승이 뻥뻥 나온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섹터 내에 전체적으로 영향이 공급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이번 주는 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요. 일단 22평까지 이격 조정이 나왔고 22평을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못하고 혹시나 이탈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뭐예요? 1차적으로 만들어진 저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1차 저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1차 저점을 기준으로 박스를 그리다가 돌파를 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때 돼서 이 1차 저점 이탈하지 않고 네, 박스를 그리다가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다시 한번 이쪽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섹터는 움직임 또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은 지금 미국 대선하고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바이든 공약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 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섹터에 영향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온 종목들 그리고 22평을 회복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뭐 맥스로텍 들어
들어갔고 다른 종목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매수세는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조금씩은 들어오나 아직까지는 뭐 강력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뭐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가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철강입니다. 철강도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제가 아까 뭐 포스코도 아까 얘기했었죠. 네, 이렇게 돌파해표 단봉 세워놓고 오늘 이렇게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기간이 지금 언제부터요? 여기부터요. 기간은 여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22평 이탈하는 부분부터 기관은 계속해서 포스코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까지 오랜만에 매수가 가담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 놨고요. 얘도 지금 긴 시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현대제철하고 비슷하죠. 꾸역꾸역 가더라도 어쨌든 지금 여기 가격 얼마입니까? 23만 3천 원이네요. 23만 원까지는 얘가 꾸역꾸역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만 원이니까 아직도 한 30% 정도는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 얘도 똑같은 게 월봉에서 다만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거를 돌파를 해주느냐, 요 가격대를 22평을 돌파를 해주느냐. 네, 월봉에서 돌파해 준다면은 일단 거기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뭐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 보니까요. 철강주들도 오늘 조금씩은 영향이 다 공급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10월 첫째 날 움직임, 시장 움직임에서 시장 앞으로 10월 달 시장을 이렇게 좀 봐야 할 종목들, 네,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런 종목들 좀 봐야 되겠다 싶은 종목들은 철강,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요 섹터 두 개 정도는 잘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